만약에 어떤 기업이 정말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는 동시에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현재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이 바로 그 완벽한 역설을 보여줍니다. 이 기업은요,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에너지, 그리고 방위산업 포항의 한가운데 딱 서 있거든요. 그런데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와, 이건 완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죠. 심각한 경고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. 먼저 이 회사가 가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또 유망한 측면, 우리가 천재의 두뇌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바로 MMIS, 원전계 제측 제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걸 통제하고 감시하는 말 그대로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 딱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. 완벽한 독점이죠. 자, 이 독점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기회가 따라오겠죠? 바로 24조 원, 이 엄청난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이 회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원자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방위산업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두 개나 더 있습니다. 특히 이 방산 사업이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거대한 원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. 이것만 보면 미래가 정말 탄탄해 보이지 않나요?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.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재무제표 속 충격적인 진실, 바로 이 기업의 병든 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보세요. 딱 1년 사이에 부채가 600억 원 넘게 늘었어요. 이건 그냥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증한 겁니다.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. 결국 부채 비율이 172%까지 치솟았는데요. 와, 보통 제조업에서는 100%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172%라는 건 정말 심각한 수준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.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.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조 단위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작 본업에서는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계속 적자이거나 이익이 나도 1%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.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거대한 시한폭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. 문제는 바로 이 전환사채 CB입니다. 이걸 가진 사람들은요, 1,349원이라는 아주 싼 가격에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무려 740만 주나요? 이게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?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그야말로 희석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폭탄인 셈이죠.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전환사채 이자가 0%라는 거예요. 그럼 이걸 가진 사람들은 이자도 못 받는데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. 그냥 주식으로 바꿔서 바로 시장에 던져버리는 게 유일한 이익 실현 방법입니다. 이게 바로 오버행이라는 언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거대한 매물 폭탄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건 회사 경영진 지분이 8.6%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. 다시 말해서 이 740만 주 폭탄이 터지는 걸 막을 힘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.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? 한쪽에서는 엄청난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양극단의 스토리가 공존할 때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강세론, 즉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 회사의 독점 기술과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. 반면 약세론,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살인적인 부채 비율과 오버행 리스크라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에서 내리는 최종 결론은 사라도 아니고 팔아라도 아닙니다. 바로 관망, 즉 홀트. 일단 멈춰서 지켜보자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.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?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. 첫째, 저 740만 주 시한폭탄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걸 확인해야 하고요. 둘째, 회사가 말로만 하는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분기보고서에 영업이익 흑자라는 숫자를 딱 찍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사례는 투자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
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한 기업이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와 재무제표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,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당신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?